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중앙은행 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가 처음으로 정부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찾았습니다. 지난 2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 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은행 방문에 따른 화답 형식으로 이 총재는 거시경제 양축으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 정부와의 관계는 당연히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현재의 경제 상황은 사실 두 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직원 150여 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제 성격이 강화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IT와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대체와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타운홀 미팅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묻는 질문에 두 경제수장은 모두 답변을 피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 고유 영역이라고 언급했고 이 총재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과 산본 중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총 선정 규모가 2만 6천 가구인데 15만 3천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 규모에 비해 약 6배 가까이 접수한 겁니다. 특히 분당에서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선정 규모 8천 가구에 5만 9천 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 동의율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구역별 평균 90.7%의 동의율을 기록했습니다. 일산의 경우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 예정구역 47곳 중 22곳이 공모에 뛰어들었는데 선정 규모 대비 5배에 달하는 3만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촌과 중동, 산본, 신도시들 역시 선정 규모의 4.4배에서 최대 6.6배 규모로 공모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5개 신도시 내 구역별 공모 제안서 접수 완료에 따라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인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집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중 고시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특별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이 예비사업 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와 지자체, 예비사업 시행자가 함께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마련해 심의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특별 정비계획에 공공기여계획도 담겨야 하는 만큼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과 운영 기준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생산 증가율이 오랜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산업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이제는 통계청 8월 산업 활동 동향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이제는 발표가 됐죠. 이게 전월 대비해서 1.2% 증가가 됐는데 이 전 산업 생산 지수는 한 나라의 이제는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이제 생산 지표를 볼 수 있는 사실상 통계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광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품목별로 생산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다 그러면 전산업 생산이 5월과 6월, 7월 좀 감소하다가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 지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는 증감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시겠지만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났던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조금 저는 위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줄었던 부분 그래서 전체로 보면 1.2% 이제는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분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광공업 쪽을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4.1%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어떤 생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8월에 이제 5.4% 올랐었는데 이 광공업 지수 그 이후에 최대치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품목별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으로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22.7% 올랐는데 이게 50개월 만에 최대치거든요. 이게 2020년 그때 이제는 한 6월에 한 23%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최대치로 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생산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또 효자 종목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는 반도체, 뭐 기업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좀 있었는데 그런 기후로 이제는 사실상 접어들었죠. 사실상 이제 반도체 지수 막상 열어보니까 뭐 수출도 잘 되고 생산 지수도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제조업에 대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뭐 지난달 자동차 같은 경우가 생산이 좀 감소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까 크게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뭐 지난달에 좀 감소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기저 효과로 더 크게 이제는 더 생산량이 늘었다, 지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출하와 이제는 재고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제조업 출하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석유, 정제 이런 등에서 이제는 증가가 됐고요. 또한 재고는 전월 대비해서 1.4% 소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고율을 본다 그러면 4.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출하가 많다 보니까 재고율이 좀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업 생산 가볼까요? 0.2% 증가했습니다. 3개월 이제 연속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내수를 좀 볼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서비스업이 한 4.4%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이 3% 늘어났는데 뚜렷한 이제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소비에 대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이제는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지수로 확인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8월 통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에 여행을 많이 떠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효과를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소매 판매가 1.7%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수출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고금리 상태 유지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지갑을 안 여셨거든요. 그래서 소비 판매 부분에서 봤을 때에 한 1.7% 증가되면서 물론 이건 전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2023년 2월 이후에 이제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이제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통계를 봤더니 4월과 7월까지 이제 증가와 감소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4월과 5월에는 좀 감소됐다가 6월엔 늘었다가 7월엔 다시 줄었다가 8월에 다시 늘었죠. 이러면서 이제는 말대로 좀 불규칙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뭐 희망사항이지만 계속적으로 소매 판매 부분이 좀 늘어나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소매 판매 부분을 보면 비내구재가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건데 이게 한 2.7% 늘었고요. 내구재 그러니까 이제는 고가 상품이죠. 또 오래가는 것들 뭐 승용차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내구재 상품도 지금 1.2% 동시에 증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준내구재 같은 경우 뭐 가죽 제품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피혁 제품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소폭 감소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 의류가 좀 사실상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통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설비 투자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차트에서 잠깐 봤었는데 설비 투자가 이제 5.4% 크게 좀 감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또 대표적인 기저 효과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전월에 이제 항공에 대해서 항공기 도입이 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월 대비잖아요. 그래서 항공기 도입하면서 시설 투자가 늘었대. 크게 늘었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또 크게 감소된 이런 대표적인 기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상 봤을 때 5.4% 하락한 것으로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모두 9,004명이며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알리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출시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등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의 텀블러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QR코드만 제시하면 참여 매장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병내일 준비적금. 우체국 장병내일 준비적금 우대금리 0.8%포인트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군 장병이 전역 후 만기 해지 시 적금 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육군 기준 복무 기간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전역할 때 약 1,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우체국 장병내일 적금에 가입하는 군 장병은 최대 5.8%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과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9월 동행축제가 10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맞아 10월 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연장 기간엔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와 제철 과일 같은 식품류와 의류, 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되는데요.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선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선 가을맞이 패션, 잡화, 의류 기획전이 진행됩니다. 전국 각지에선 광주 충장 블랙 프라이데이, 2024 군산 시간여행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도 열립니다.